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부천시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추진했던 시정연구원 설립이 지난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보류됐었죠. 올해는 총선도 있는 만큼 당장 추진은 어려워 보입니다만 조용익 부천시장은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해를 맞아 준비한 헬로티비 뉴스 신년 대담 주요 내용을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계획. 당시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의회 양당 간의 갈등, 정쟁 논란 등의 여파로 결국 의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용익 시장은 한 차례 보류된 시정연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싱크탱크는 있어야죠. 특히 우리 부천시는 50년이 된 도시여서 이미 상당 부분의 도시 개발을 해왔고 이제는 도심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든지 고도화시켜야 된다 이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이해 때문에 이것이 된다는 건 매우 좀 부당하다. 태영건설 계열사가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부천 오정 군부대 개발 사업.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부천 오정 군부대 개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 시장은 상당 부분 사업이 진척됐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는 변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국방부와 기부대 양이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민간이 혼자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이 국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워크아웃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에 지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수차례 거론됐다 무산되기도 했던 부천 과학고 추진. 조 시장은 부천 지역 과학고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교육 환경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부천의 교육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을 막겠다. 최근에 부천시의회에서는 이를 추진하는 또 동의하는 결의안까지도 해서 우리 부천시 전체가 과학고를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천시정 계획과 현안을 짚어보는 조용익 부천시장 신년대담은 31일 밤 9시 40분 헬로 이슈토크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천 고용노동지청이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합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10개 항목에 대해 4월 말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데요.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 형태로 구분해 제공하며 결과에 따라 전국 30개 권역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평구가 지난 29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TX B노선 환경영향평가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설명회에서 GTX B노선 변전소를 부천 상동호수공원에 설치할 때 부평 부계동 아파트 단지와 인근 10여 개 학교에 미칠 전자파 영향을 우려했는데요. 또 사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체 부지를 찾아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평과 부천 주민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시 환경부, 국토부 등을 상대로 하는 주민 의견서를 작성해 부평구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1,627억 원을 들여 수소 전기 자동차 1,290세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중 수소버스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5대의 구매 보조금 1,385억 원을 할당할 계획인데요. 보조금 액수는 각각 수소 승용차 3,250만 원, 수소 저상버스 3억 원, 수소 고상버스 3억 5천만 원, 수소 트럭 4억 5천만 원입니다.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사업자는 수소 승용차 기준 개인 1대, 단체 최대 20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가 총선 공천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출마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이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에 따라 총선 대진표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맞대결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21회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천 계양구 을선거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로 얼마 전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를 시사한 곳입니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소 인근에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맞대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역 정치권은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과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이 지난 11일 당내 후보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출마를 결심할 경우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다음 달 5일까지 공천자 면접을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나오자 전략공천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우선 추천 지역 선정 기준에 따르면 계양 을선거구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으로 우선 추천 지역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준대로라면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윤영선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원희룡 장관을 만나 어떠한 경우라도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윤영선 예비후보, 진보당 고혜경 예비후보 등 2명뿐. 추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 여부와 여야 공천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로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지난 29일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가 된다며 360만의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계 등 이런 것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4년 뒤 경기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10곳 중 3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지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8년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수가 2만 6천여 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역별 분석 결과 경기도에서는 4년 뒤인 2028년에 8,100여 곳으로 약 3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경우 2028년 1,370여 곳으로 같은 기간 34%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구진은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에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천의 주민등록 인구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세 번째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29일 오후 6시 주민등록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 8만 1,016명을 포함하면 총 308만 1,059명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는데요. 특광역시 중에서는 1980년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2023년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만 96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청 첫날인 지난 29일
접속자가 폭주하며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연 1%대 저금리에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 많은 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순자산 보유액이 4억 6천 9백만 원이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 금리는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1.6%에서 3.3%, 전세 자금은 1.1%에서 3%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5개 시중은행과 기금이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 지역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30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중 41%가 심한 수준의 우울감을, 32.7%가 보통 수준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30일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 도시 정비 사업과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과 세종 등 주요 도시 4곳에 설치됐습니다. 센터에서는 사업 착수 가능성과 향후 추진 절차 등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서울시가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거나 부부 가구이며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어 공급되는데요.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에서 85%의 임대료로 공급되고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공급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과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건폐율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 행정 절차에 들어가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노선 조정 관련 시민의견 청취회를 엽니다. 시민의견 청취회는 다음 달 저녁 8시 김포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여는데요. 김포시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토론회 당일 현장에서 신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시민의견 청취회에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시민의견 청취회는 김포시청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김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통제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수송관 긴급교체공사로 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월 4일 밤 11시까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고 밝혔는데요. 통제 구간은 올림픽대로 강서구 염창동 진출 구간 2차선 약 100m 구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